네, TBS판 생로병사의 비밀 955쇼 수요일의 낭만 닥터스. 오늘은 무려 명의 두 분이나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아기내과의 장재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소아기내과의 김도영 교수님도 함께하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정말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시면은 TBS 라이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술, 간 궁금한 거 많으시죠? 우리 명의 두 분께 무엇이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 TBS 앱으로 보내주시기 바라요. 이 두 분이 정말 이 외래 예약 잡기도 힘든 분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거죠? 술을 아무리 마셔도 구멍 빠진 독처럼 취하지 않는 분들이다. 역시 전문가분들이라서.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임상 실험을 직접 하시는 거죠. 예, 술로. 예, 아무래도 뭐 주변 지인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간에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많이 하시는데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술에 대해서 많이 술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이게 술 먹어도 괜찮냐 많이 하셔서 예. 그런 게 많고 이제 뭐 다른 일상생활 속에서는 뭐 술 얘기가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해 드릴 게 있는데 술을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고 네. 게 아니고 제 얼굴이 좀 빨갛죠. 네. 저 술을 안 먹어도 얼굴이 좀 빨개요. 네. 늘상 취하신 상태인가요? 술을 안 먹어도 취해 있는 상태니까 술을 먹으면 금방 취합니다.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그 잘못된 말씀.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네. 여기 또 뭔가 이 잘못된 루머가 하나 도착했는데 김인설님께서요. 두 분 모셨다고 하니까 혹시 의사 부부신가요? 부부 굉장히 편견이 없으시네요. 예. 부부처럼 가까우신 거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워낙 맞습니다. 친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라서 그렇군요. 저도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OX 퀴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과연 저희는 잘 맞출 수 있을지 그동안 제가 계속 풀어왔었는데 이번에는 강지현 씨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약간 떨린다.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OX로 바로 대답해 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술잔을 돌려 먹으면 간염에 걸린다. OX. 오.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 간염은 A, B, C, D, E, F까지 있다. 오? 그리고 지방간은 무조건 술 때문이다. 그치, 오. 피곤한 건 무조건 간 때문이다. 오, 간 때문이야. 오. 자, 이렇게 네 가지 퀴즈를 순식간에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교수님들과 정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첫 번째 퀴즈. 술잔을 돌려 먹으면 간염에 걸린다. 예, 걸릴 수 있죠. 정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주로 종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뭐 술 때문에 간이 나빠진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주된 거는 사실은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 그래서 바이러스 간염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음식에 의해서 네. 전염이 될 수 있고 B형, C형은 이제 이게 주로 혈액을 통해서 네. 감염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술잔은 주로 A형 간염이 이제 바이러스가 간염이 걸려서 예. 전염력이 높은 시기에 항체가 없는 분하고 같이 술을 먹었을 때 술잔을 돌리면 네. 이제 그런 경우는 걸릴 수 있고요. 뭐 B형이나 C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 간염으로 갈 수 있는데 뭐 그런 경우 술잔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혈액보다 침샘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그 전염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입안에 상처 같은 게 없으면 이 감염력도 좀 떨어지고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덜 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경구로 감염이 되는 A형 간염은 전염성이 강한 시기에 항체가 없는 경우에 이제 상대방이 전염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이 간염은 A부터 F까지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종류가 이거 많네요. 오예요? 네, 맞으셨네. 저 찍었는데. 네. 그래서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A형 간염 아까 장재현 교수님 말씀하신 그 입으로 감염될 수 있는 A형 간염이 제일 먼저 발견됐고 예. 제일 나중에 발견된 게 F고요. 몇 가지 부연 설명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A, B, C 예. 세 가지인데 A형이 급성이고 B하고 C는 만성 간염으로 갈 수 있다. 아, 만성. 간략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F까지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지방간. 이 지방간은 무조건 술 때문이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건 X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지방간 원인이 이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코올 지방간, 네네. 비알코올 지방간. 네네. 그래서 알코올로 인해서 이제 지방이 간에 쌓여가지고 생기는 거는 당연히 이제 올 수가 있는데 네네. 이 비알코올은 이제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분들이 올 수가 있어서 예. 그래서 우리 알코올로만 지방간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네. 비만이나 당뇨나 이런 성인병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도 올 수가 있고 또 비만하지 않아도 지방간이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광고 문구도 있었는데 간 때문이야. 피곤한 건 무조건 간 때문이다. 피곤한 맞을까요? 간 때문이야. 물론 간이 안 좋아지면 굉장히 피곤한 건 맞는데 피곤하다고 다 간 때문은 아닙니다. 네. 간이 멀쩡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곤할 수가 있죠. 네. 대표적인 게 불면증이에요. 그래서 잠을 설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아침에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그 피곤의 원인은 근골격계 질환. 여기 목이나 어깨 이런 데 관절 안 좋은 분들 많잖아요. 예. 네. 그 관절의 피로가 전신 피로로 연결되고 또 우리 몸의 내분비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예. 당뇨병이라든지 또는 갑상선 이런 데가 안 좋아도 예. 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와도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피로감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이 관련돼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간이 될 수도 있지만 네. 피곤하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군요. 자, 주제가 주제니만큼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잘 골라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아모르파자마님, 하루 한 잔씩 마시는 술과 일주일에 한 번 포금하는 거.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요? 하셨는데 장재현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장재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간 손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총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요?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평가를 해서 예. 일주일에 뭐 219g, 여자분들은 140g 이렇게 이제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g에 이제 한 잔 정도가 뭐 소주든 뭐 와인이든 위스키든 다 한 잔이 10g으로 대충 계산하시면 좋거든요. 10g 이요? 예.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210g 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분들에 비해서 간 손상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140g이니까 이제 잔으로 생각하시면 21잔, 14잔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나누면 이제 일주일로 나누면 하루에 3잔? 여자분들은 한 2잔 정도까지는 이제 안전하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한 잔씩 먹어서 일주일을 드시든지 예. 한 번에 7잔을 드시든지 예. 총량 간에 영향을 미치는 양은 똑같습니다. 결국엔 총량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총량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여자 140g이면은 뭐 한 14잔 정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소주로 뭐 한 2병 좀 넘게 일주일에. 예, 일주일에? 네, 예, 예. 일주일에. 안심이네요. 예.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엔도르핀 님이 저는 술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마시는데 간 수치가 높대요. 이거 잠 조금만 못 자도 눈 흰자가 좀 누래지고 입술색도 흰색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은 또 김도현 교수님께서 네, 네. 좀 답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간 수치라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어른들이 얘기하는 GOT-GPT 요새 표현으로는 AST, ALT라고 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간 수치도 있고 예. 또 술을 먹었을 때 또는 지방간 있을 때 올라가는 감마지티라는 수치도 있어요. 예. 건강검진 하시면은
이 수치가 올라갔다고 많이들 오시는데 실제로 올라간 거 보면 간마지티가 많이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술하고 술을 안 드시는데도 예. 이 간 수치가 올라갔다 예. 하는 거가 바로 아까 처음에 장지영 교수님이 얘기하신 비알코올 지방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비알코올 술을 안 먹어도 지방간이 생긴다. 당뇨병이 있거나 비만하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하면은 예. 술과 무관하게 간에 기름이 껴서 예. 그것 때문에 OTPT라든지 감마지티 이런 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식습관의 문제. 식습관의 문제도 관계돼 있죠.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아. 그리고 눈 흰자위가 노래지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영어로 사람 이름인데 길버트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길버트 증후군. 길버트라는 사람이 만든 증후군인데 네. 뭐 예를 들어 감기가 걸린다든지 예.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그럴 때 눈이 이렇게 노래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일종의 생리적인 현상이고 병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면은 우리가 그 눈이 노래지는 거는 황달이라고 하는데 예. 빌리루빈이라는 그 수치로 표시가 되거든요. 예. 그 수치가 정상이 한 1점 몇 가지가 정상인데 그런 분들은 피 검사해 보면 한 3, 4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병적인 게 아니라는 거. 질환은 아니라는 질환은 말씀이시죠?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 입술이 흰색 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입술이 흰색 되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입술이 저처럼 약간 그 피곤할 때 보랏빛으로 변하는 분들은 있는데 네. 흰색으로 변하는 건 제가 처음 듣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한번 이제 뭐 병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좀 그 교수님 뭐 의사 선생님한테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걱정이 되신다면 네, 사실 네. 진료 받아보시는 게 가장 뭐 빠른 방법이죠. 네. 이번에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50대 중반 남편이 술을 매일 마시네요. 아하. 많이 마시진 않습니다만 반주로 마신다고 저녁 식사 때 가족과의 수다를 벗삼아 마십니다. 그래서 저녁을 푸짐하게 차리는 편이에요. 간이 쉬고 회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남편 기분 좋게 마시면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고. 정말 의사 선생님 저리 가라 자기가 아는 척을 하는데 그래도 늘 건강검진을 하면 늘 정상입니다. 참 요즘은 올챙이처럼 배만 볼록 나왔답니다. 임산부 만삭이었던 때의 제 배보다도 더 볼록해요. 우리 남편 괜찮을까요? 정말 기분 좋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이대로 그냥 두는 게 나을지. 예, 이번에는 장재영 교수님께 여쭐게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일단 간은 뭐 비교적 그 술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지는 않았다. 양호하다. 그게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10g 이렇게 뭐 140g 말씀드렸는데 보통 소주 요즘에 이제 소주가 도수가 좀 낮아져서 한 병에 한 50g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뭐 남자분들은 일주일에 한 4병, 간이 건강한 경우,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한 뭐 3병까지는 이제 그 정도 양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간에서는 조금 해독이 가능하다는 정말 얘기인데. 안심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왜 안심하는지 모르겠네. 이 질문하신 분처럼 남편분이 매일 드시지만 예를 들어서 기간적으로 이제 그 토탈 일주일 동안에 드시는 양이 그 정도 범위면 뭐 건강검진에서 간이 괜찮은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푸짐한 안주 말씀하셨는데 이제 술만 드시고 안주를 안 드시는 분들이 간 손상이 더 빨리 와요. 그러니까 안주를 좀 잘 드시는 게 좋긴 한데 문제는 이제 배가 아까 전에 나오셨다 그랬지만 이 안주를 먹다 보면 기름진 거 주로 술안주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기름진 거 같은 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지방간 또 탄수화물 섭취 또 많이 하면 뭐 라면 같은 거 드시고 이제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절한 밸런스로 모든 게 이제 적당해야 되는데 매일 먹다가 또 뭐 그 양을 초과해서 하루에 2-3병씩 드시고 또 뭐 기름진 음식에 뭐 탄수화물도 많이 드시게 되면 알코올 비알코올로 간 손상이 같이 오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건강검진을 그래도 안 하시는 분보다 하시기 때문에 보니까 그 뭐 간 손상은 그렇게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술 양 같은 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반주 정도로 드시면서 하시면 아마 식사만 조금 조정하셔서 몸무게 관리만 좀 하시면 저는 무리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뭐 그냥 반주 정도로 진짜 하루에 뭐 소주 반병 정도 뭐 요 정도 드시면은
4병, 3병 반 되는 거니까 간이 건강하시다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사연에 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배가 많이 나오셨다고 했는데 이 내장 지방일 가능성이 높네요. 내장 비만이. 그래서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네. 안주를 드시는 건 좋으나 너무 과하게 드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교수님들 술 마실 때 안주를 샐러드로 먹는 게 좋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면 교수님들은 혹시 저희는 뭐 안주 잘 뭐 드세요? 먹습니다. 뭐 이것저것 먹죠. 뭐. 교수님들께서도 삼소 좋아하십니까? 네, 삼소가 뭐죠? 삼겹살의 소주입니다. 소주. 최고죠. 그런데 이제 가능한 그 삼겹살 중에서도 그 비계 부분이 맛이 있잖아요. 기름. 그죠. 그게 이제 비알코올 지방을 유발하니까 기름도 잘 털어내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건강에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은. 네, 맛이 있는 부위를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혹시 치맥도 드세요? 치맥 좋아하죠. 저는 그 닭다리 부분에 그 끝 부분 있죠. 양쪽 끝단에 연골 붙은 거.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먹는 부분인데 거기 연골까지 싹싹 발라. 오도도. 네. 완벽하게 발굴해서 드시네요. 네네, 그거를.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게 의학의 고수이실 뿐만 아니라 술의 고수이신 것 같은 이 향기가 이제 술향기처럼 스멜 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산 멋쟁이준님이 이 B형 간염 복균자 치료제는 언제쯤 나오나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또 김도영 교수님께서 한번. 네. 지금도 치료제가 있습니다. 있군요. 없는 건 아닌데 C형 간염처럼 완치시키는 약물이 없다 뿐이지 B형 간염 약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압약이나 당뇨병 약처럼 계속 꾸준히 드시면 병이 안 나빠진다.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뿐이지 그 바이러스가 활동성으로 바뀌지 않게 해주는 약은 이미 나와 있고 그 약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약이 없다 생각하시고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은 꼭 병원 가셔서 본인이 그 약의 그 치료제에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약이 나온 지가 B형 간염 치료제가 나온 지가 96년 우리나라 하면은 몇 년인가 한 20년 이상 됐어요. 약 나온 지. 그리고 계속 좋은 약이 나오고 있고 지금 가장 마지막에 나온 약은 계속 복용해도 내성도 안 생기고 간이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안 된다는 거는 간염에서 간경화, 간암이 안 생기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기 때문에 지금도 치료제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치료제가 이제 그 상태의 악화를 막는 건가요? 그렇죠. 상태 악화뿐 아니고 호전도 시키는데 예를 들어 B형 간염 때문에 간경화가 와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심한 분을 그 치료제를 써서 복수도 없애주고 황달도 없애주고 간경화도 사라진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다 뿐이지 간은 좋아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이 진짜 많이. 치료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아직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꼭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처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장재영 교수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520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제가 일이 워낙 힘들고 해서 주치 선생님께서 그 우루땡, 곰약, 우루땡을 처방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처방을 해주시는군요. 그 꾸준히 먹어도 되나요? 하셨어요. 네, 뭐 그 지금 말씀 주신 약제는 이 간세포 일종의 이제 보호제 기능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꾸준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작용 같은 게 별로 없는. 내성도 뭐 이렇게.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처방하지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처방하는 약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병이 좀 진단이 돼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병도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먹으면 우리가 병이 있어도 이거를 가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이 진단을 못하게 하는 방해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느 정도 진단을 받고 이걸 먹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 드시는 게 좋지. 무조건 뭐 드셨다가 혹시 병에 있는데도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마스킹을 시키죠. 가려주기 때문에 진단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병이 어느 정도 본인의 병을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군요. 일단 내 상태를 알고 나서 뭘 먹어도 먹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술이랑 연관이 가장 많이 있다. 즉 술을 마시면은 간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렇게 술 마시면 간에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맞나요, 교수님? 그렇죠. 직접적인 독성이 간에 가장 많고, 그러니까 빈도수도 많고 확률적으로도 높다는 거죠. 술하고 간은 그래서 가장 관련성이 높다. 물론 다른 장기에 그 암이라든지 뭐 뇌출혈, 중풍 이런 것도 많이 유발하는데 술하면 역시 간이죠. 그렇군요. 아니, 평소에 그 은근히 이제 궁금했던 내용들이 뭔가 하나하나 좀 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소화기내과 교수님들이 나오신다니까 뭐 평소에 술 관련해서 갖고 있던 고민거리, 걱정거리를 엄청 보내주고 계십니다.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325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술을 저는 오래 많이 먹고 싶습니다. 강지현 씨가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군요. 간에 좋다는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또 누구는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간다는 얘기도 하던데 뭐가 맞나요? 하셨거든요. 장재용 교수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우리 김도영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뭐 영양제 안 먹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영양제가 필수는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술량이 많으면 드세요? 관리하고 계신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본인한테 맞는 그런 거를 이제 적당하게 드시는 건 좋은데 이게 술을 많이 먹기 위해서 이제 영양제 같은 걸 많이 먹으면 간에 뭐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제 간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먹는 거는 다 간을 거치기 때문에 술도 이제 마찬가지로 간을 같이 이제 가기 때문에 그 간의 대사에 있어서 물을 뭐 저 어떤 분들 보면 막 약을 진짜 한 대여섯 개 이상 뭐 비타민 한꺼번에 막 드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이제 술을 같이 드시는 거는 오히려 좀 좋지 않다. 그 애주가 분들이 요즘 그거 많이 드시잖아요. 밀크시 땡. 그거 효능이 있나요? 뭐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꼭 그거를 그렇게 드시면서까지 그렇게 술 먹어야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술을 마시기 위해서 평소에 밀크시를 드시더라고요. 드시죠. 그게 뭐 효과는 간 수치 좀 떨어지고 이런 기본적인 효과는 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먹으면서 드시면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수치는 정상인데 간은 나빠져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게 뭐든지 좋다. 비타민 우리 김동현 교수님 뭐 드세요? 저요? 교수님의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아니 비타민 제품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드세요? 네, 종합 비타민 드시는구나. 저는 비타민도 안 먹는데. 제가 좀 편식을 하는 거고 또 술을 전혀 안 먹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비타민 부족이 올 수 있어서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그 밀크 땡땡이나 우루 땡땡 아까 얘기하신 거 장재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간세포 보호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은 그 간장 보호제를 먹고서 술을 더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어떤 약이 간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간이 조금 안 좋은 분들에게 치료약으로 드시는 거지 술을 더 먹기 위해서 그런 보조제를 활용한다.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장약을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도현 교수님 저 개인적인 궁금증이 하나 더 있는데 보통 이제 술 많이 마시기 전후에 사람들이 그 숙취 해소제 요즘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뭐 환으로 된 것도 있고 음료로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먹어주는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거의 효과가 없는지. 성분 자체는 도움이 된다. 우땡땡이나 밀크 땡땡처럼 성분 자체 숙취 해소제 들어있는 성분 자체들은 이 간 해독 기능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성분들로 실제 해독 기능이 일어나려면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숙취 해소제에 들어있는 양 가지고는 택도 없기 때문에 그 해소제를 먹는다고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간 저도 그 얘기하려고 약간 위약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밖에서 우리 두 분 교수님과 친분이 있으신 PD님께서 우리 교수님들 두 분은 숙취 해소제 따위는 전혀 드시지 않으실 것 같다고. 그거 먹으면 배불러서 술을
네. 다른 의미로 안 드시는군요. 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3562님이 이 커피를 마시면 간에 좋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커피는 이제 지금 알려진 게 하루에 3잔 이상 원두 커피로 이제 기준을 하면 3잔 이상 먹으면 간암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커피 드시는 거는 이제 저희는 반대는 안 하는데 문제는 이제 커피 드시고 이제 식도염 그다음에 불면증 뭐 이런 것들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3잔 먹으면 간암 예방된다고 해서 다 드시는 것보다는 본인에 맞게 근데 이제 커피가 간에는 좋은 영향이 있다. 정말요? 근데 이제 그게 원두 커피만 지금 밝혀져 있고 밀크 커피 이제 저희 뭐 그런 커피들은 설탕 그다음에 프림 이런 게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원두 커피는 좋습니다. 우리 이민준 씨는요 맨날 그 달달 라떼만 먹어요. 아메리카노로 바꾸시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당 수치가 아주 그냥 몸에서 계속 막 폭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마포잡두님이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이 요즘 무알콜 이제 음료들이 있는데 무알콜 맥주 이거는 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김도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성분 자체에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으면 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음료라고 봐야죠. 네. 단지 뭐 제가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술과 비슷한 맛을 내는 다른 첨가제를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술이 들어가지 않은 거라 그냥 술을 가장한 음료가 아닌가. 제가 정확한 정보는 몰라서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리맛, 맥주맛 음료 이런 거. 뭐 그런 또 음료가 있죠. 또 맥주맛 사탕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벌써요? 우리 또 교수님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싶은 정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 장재영. 뭐 말씀 초반에 드렸지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술도 술이지만 이 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바이러스 감염. 근데 이제 뭐 비형 감염은 많이 검사를 하는데 C형 감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유병률 자체는 낮지만 이게 증상도 없고 검사를 안 하면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지나다 보면 나이 한 2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강경변, 뭐 간암 이런 게 생겨서 병원에 오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고 또 비형 감염이 있는데도 본인이 알고 있지만 또 이거는 정기적으로 좀 검사를 꼭 받아봐야 되는데 받지를 않아가지고 나중에 그런 간암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당부드리는 거는 그래도 혈액 검사 한 번 정도는 뭐 1년에 한 번이든 뭐 몇 년에 한 번이든 최소한 본인이 건강한 분이더라도 그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검사는 꼭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검진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네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도영 교수님께서도 청취자분들한테 한마디 시간이 되나요? 그럼요. 충분합니다. 네. 장재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장재영 교수님이 대한간학회 정책 이사를 맡고 계신데 그 한국에서 C형 간염 퇴치 사업을 활발히 또 주도적으로 하고 계셔서 우리나라 국가검진 성인 검진에 B형 간염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C형 간염은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C형 간염이 증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갑자기 간암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청년기 장년기 때 젊을 때 C형 간염 검사를 해서 간암이 안 생기도록 완치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제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저도 뭐 비슷한 말씀인데 술 얘기는 오늘 많이 했으니까 B형 간염도 마찬가지거든요. B형 간염은 지금 40대 50대 우리나라 성인에서 아직도 4%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00명 중에 4명, 5명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예전에 B형 간염 있다고 얘기만 듣고서 검사를 안 받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B형 간염 때문에 막 전이도 되고 간암이 엄청 커져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40, 50대 특히 이런 분들 성인 남성들 반드시 그 정기적으로 간 검사 한 번씩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나저나 두 분이 워낙 이 의학계에서 유명한 교수님들이시다 보니까 이 두 분에 대한 정보가 좀 쏙쏙 들어오고 있는데 장재영 교수님께서는
지난해까지 알코올 연구회 회장도 맡고 계셨다는 소문이. 예, 작년까지 예. 했는데요. 예. 뭐 알코올 간질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기서 술을 마시는 연구에는 안 해요. 술은 전 진짜 뭐, 그건 줄 알았는데요. 뭐 모임하고 먹긴 하는데 주로 이제 그 공부하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예. 연구하는 그런 모임. 예. 전 진짜 술 마시는 모임 회장이시라는 줄 알았어요. 네, 그것도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그리고 이제 내과는 좀 익숙한데 이제 소화기 내과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낯설게 느끼실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이제 간만 보는 건 아니실 어디가 거예요. 안 좋을 때 이렇게 좀 소화기 내과를 찾으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소화기 내과가 이제 간 있고 예. 위장 보는 또 있고 예. 대장 보는 분이 있고 예. 담도 췌장 보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눈이 노랗다든지 살이 빠진다든지 예. 뭐 이런 다양한 복부 증상은 네. 다 소화기 내과로 오시면 됩니다. 예. 복부 쪽에. 복부. 복부 네. 안쪽에.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는 개인적으로 좀 더 여쭤보고 싶지만 네. 네, 시간 관계상 좀 더 이제 시간이 되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제 궁금한 점이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요즘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운동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맞아요. 단백질도 또 이게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또 간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요. 예, 그래서 뭐 헬스 클럽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 보조제 같은 거 드시는데 이제 간 수치 올라간다고 오시면 그걸 끊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단백질도 너무 이제 그 고농도로 드시게 되면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선생님 저는 하루에 한 끼 식단으로 네. 그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있는 네. 그 파우더 보조제를 한 끼 네. 식단 대용으로 네. 매일 먹거든요. 한 끼 정도는 그렇게 뭐 큰 괜찮아요. 문제는 안 되죠. 두 끼는요? 뭐 두 끼도 뭐 검사해서 괜찮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양 성분이라는 게 그 저희도 이렇게 쭉 알코올 간질환에 대해서 손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골고루. 이게 뭐 단백질만 과다하게 드신다든지 네. 요즘에 뭐 탄수화물을 안 먹고 예. 단백질이나 이런 걸로 주로 살 빼는 다이어트 같은 걸 하시는데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간에 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적당하게 이제 그 함량을 뭐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 양에 맞춰서 골고루 드시는 게 좋겠다. 네. 그 헬스클럽에서 정말 근육 키우려고 단백질 보충제 고용량 단백질 드시는 경우가 특히 이제 위험한 거고 이제 보충제 이 시중에 건기식으로 나온 보충제 단백질은 아마 그렇게 큰 위험은 없을 거예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행입니다, 뭐 저희 진짜. 또 회사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왜요? 아닙니다. 왜 아니 갑자기- 오늘 왜 갑자기 간과 술에 웃으셨어요?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예, 간과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두 분은 저 이건 진짜 궁금했는데요. 두 분은 210g 이상 안 드시나요, 절대? 일주일에? 먹죠. 저는 아니고 장재현 교수님은 선을 그으시네요. 먹을 때도 장재현 있고. 교수님 워낙 활동이 많으시고 바쁘셔서 그런데 저는 뭐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이제 요즘에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몸이 이제 안 따라줘가지고. 예, 교수님들도 사람이시니까요. 오늘은 약주 하시나요, 두 분? 오늘은 뭐 안 합니다. 조금 먹을게요. 두 분의 알겠습니다. 마음이 엇갈리고 있네요. 자, 낭만 닥터스 오늘 소화기 내과 편으로 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 내과 장재현 교수님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소화기 내과 김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